자, 이번 시간은 윌슨 모형하고요. 규제 이제 그 기본법이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할 겁니다. 윌슨 앞에는 규제는 공익을 추구한다, 사익을 추구한다 양분돼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비판하면서 규제는 공익일 수도 있고 사익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가를 건데 그게 편익이 집중되는가 분산되는가 비용이 집중되는가 분산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편익이 집중이 된다면 대개 사익을 위한 규제예요. 이득이 크니까. 편익이 분산되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공익을 위한 규제고요. 비용이 집중되었을 때는 갈등이 심할 거고요. 비용이 분산되었을 때는 별 갈등이 없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고객, 기업가, 이집단, 그 다음에 대중이죠. 다수가. 이게 네 가지로 갈랐죠. 8번은 맞았죠. 규제로부터 감지되는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그 다음에 집중될 때가 훨씬 활발하다. 비용이 집중되면은 반발이 활발할 거고 편익이 집중되면은 로비가 활발하겠죠. 해달라고. 반면 분산될 때는 무임승차 빠질 겁니다. 그 관련자들은 그러니까 누가 존재해야 돼? 공익단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단체가 있다면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게 윌슨의 주장이에요. 뒤에 나옵니다. 109번. 자, 집중될 때 활발한데 만약에 분산된다면은 누가 존재한다면은 공익단체 활동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기업가들이에요. 그지? 좀 창도가들 이런 분들이 있다면은 활발해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요 앞에 게 빠졌는데 뭐가 빠졌다? 분산될 때보다 집중될 때 활발하다. 근데 분산돼 있더라도 공익단체가 있다면은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110번입니다. 자, 비용은 불특정 다수야. 일반 대중이 내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얼마 안 돼. 적은 부담이야. 반면 편익은 소수가 다 가져. 이게 바로 고객정치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협의경제규제. 이러니까 이득을 얻는 그 소수가 로비해가지고 로비 지대 추구하지 않을까요? 그 결과 규제기관은 포획되겠죠. 편익은 집중, 비용이 분산되니까 비용 부담자는 관심이 없고 수혜자는 해달라고 로비할 거고 결국 규제가 만들어지겠죠. 자기가 규제로 인해 얻는 지대 일부를 대가로 주고 그다음에 규제를 사겠죠. 그래서 이름이 고객이에요. 그래서 규제의 고객 정치는 뭐가 포인트다? 포획이 포인트입니다. 110번은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 우리가 봤던 사회 규제 같은 것들.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분산이에요. 비용이 집중이기 때문에 반발이 심하니까 안 만들어져요. 반발이 되게 심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질 때는 갈등이 심하고 대립 현상이 크게 벌어져요. 됐지? 그러나 어떤 사건을 계기로 공익단체 활동을 계기로 규제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봐요. 잊혀지고 있겠죠. 일반 대중들은. 그때 이 사람들은 이 규제를 완화시키자고 로비할 겁니다. 그래서 환경 규제는 사회 규제니까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집중이에요. 만들 때는 갈등이 심하지만 이게 완화된다면은 오히려 거꾸로 돼버려. 완화돼 버리면은 비용을 부담하는 소수가 오히려 수혜자로 바뀌어버리죠. 그 다음에 일반 대중이 피해를 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넓게 분산되고 편익은 완화됨으로써 인해 이득을 얻는 그 기업들, 그 공장들,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 사람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에 뭐로 바뀐다? 고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 환경 규제 같은 사회 규제가 형성될 때는 기업가 정치가 맞죠. 근데 완화될 때는 오히려 고객 정치로 바뀐다는 겁니다. 비용과 편익의 분포가 바뀌어버리니까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어려운 문제였 지금. 자, 111번은 맞았습니다. 112번입니다. 차량 10부제는요. 자, 생각해봐. 수혜자만 보인다. 고객이야. 피해자의 반발만 보인다. 운동가, 기업가예요. 수혜자와 피해자가 둘 다 소수기 때문에 강력하게 싸우고 있다. 의사와 약사, 한약사와 양약사, 노화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집단 정치입니다. 근데 차량 10부제 운동은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죠? 그지? 편익 수혜자도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 피해자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골고루 나눠져 있겠죠. 이게 둘 다 안 보이는 게 뭐다? 바로 운동가가 아니라 다수결 정치, 대중 정치 또는 다수 정치라고 그래요. 틀렸죠? 운동가는 비용은 집중,
편익이 분산되는 겁니다. 사회 규제 관련돼 있고요. 차량 10부제는 운동가 정치입니다. 대중 정치입니다. 112번 틀렸고요. 13번입니다. 편익은 분산되고 있네. 비용은 소수. 여기서 말한 기업은 그 공익단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물건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 같은 것들. 이거는 만들어지기가 되게 어렵고 집행할 때도 반발이 심하겠죠. 그치? 집행할 때는 은밀하게 접근해서 완화시키자고 로비 들어갈 겁니다. 집행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집행을 방해하고 오히려 집행을 완화시키자고 로비 활동을 할 겁니다. 어쨌든 비용이 집중돼 버리면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고 집행 단계에서도 저항이 심할 거고 집행 단계에서 오히려 완화시키자는 로비 활동이 나타날 겁니다. 됐지? 113번은 맞았네요. 114번입니다. 두 집단이 들어와야 돼요. 의사와 약사 이런 식으로 두 집단이 들어와야 되는데 환경오염은 이거는 기업가 정치, 운동가 정치예요. 또는 창도가 정치예요. 그치? 오염업체에게 소수 오염업체에게 비용은 집중, 일반 시민에게 편익이 넓게 분산돼 버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고 비용 부담자는 반발이 심하겠죠. 잘 안 만들어지겠죠. 이건 이집단 정치가 아니라 뭐다? 운동가 정치, 기업가 정치예요. 이건 틀렸습니다. 제목이 틀렸어 지금. 115번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태했을 때 누가 수혜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잘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러니까 이것도 무슨 정치다? 대중이나 다수결 정치가 됩니다. 틀렸고 식품위생 규제는 기업가가 맞아요. 왜? 식품위생했을 때 그 식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거고 그 결과 일반 대중들의 건강이 좋아지겠죠. 비용은 집중이고 편익이 일반 대중이니까 분산되고 있으니까 기업가, 운동가 정치, 창도가 정치라고 그래. 이건 맞았죠. 됐지? 낙태가 틀렸네요. 115번. 자, 116번입니다. 수입 규제입니다. 수입 규제는 수입 면허야. 이 면허 받은 사람만이 수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면허 받은 사람은 이득이 크겠지만 일반 대중이나 나머지 사람들은 못하겠죠. 비용은 분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감지된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미친다. 이거는 대중이나 다수결 정치예요. 틀렸지. 수입 규제가 들어오면 안 되고 아까 봤던 차량 10부제라든지 뭐 종교나 방송 규제라든지 낙태 규제 같은 것들 그런 게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렇지? 반면에 편익과 비용이 쌍방 모두 수입 규제는 편익은 소수에게, 비용은 다수에게 이렇게 바뀌어줘야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116번에. 한약이잖아. 이건 이입단이야. 한약단체하고 약사단체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둘 다 집중입니다. 편익도 집중, 비용도 집중. 틀렸죠. 비용은 집중인데 편익은 일반 대중에게 분산되고 있다. 기업과 운동가야. 역시 117번도 틀렸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임스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입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죠. 사례도 물어보고 논점도 물어보고 하니까 꼼꼼하게 봐둬야 될 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제기본법입니다. 원래 규제라는 거는 국회나 법원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일반 국민의 권리 침해 의무 부과 행동이야.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이러니까 국회나 법원, 헌재, 선관위 뿐만 아니라 감사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건 행정규제기본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국방이나 조세 같은 것도 이 법에 적용되지 않아요. 이 행정규제는 전통적 범죄, 일명 자연범이 아니라 법정범이야. 그치? 강에서 낚시하는 게 무슨 자연적으로 범죄가 됩니까? 근데 그런 행동이 많아버리면은 강이 오염될 거고 타인들한테 위해를 가하니까 법에 범죄로 정한 거예요. 원래 자연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법의 공동체니까 법에 이러이러하지 마라. 이게 법적으로 규정하고 이러면 내가 처벌하겠다라고 법에 의해 만들어진 범죄란 말이야. 그치? 이러니까 전통적인 뭐 국방이나 국세 같은 것들, 과징금 이런 건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어쨌든 18번은 맞았습니다. 맞았어. 국회, 법원, 헌재, 감사원 다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의회도 들어갈 거고 또 뭐 있을까? 과징금이나 조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국방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법에 적용받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규제 영향 분석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규제 만능, 정부 실패 전이니까 규제 만능이었어. 근데 규제도 잘못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니까 규제를 하고 나서 보는 게 아니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이 규제로 인한 편익과 비용을 미리 검토해 보는 거예요. 미리. 사전 분석이다 이게. 그래서 말만 영향이 들어왔지 옛날 규제 영향 평가라고 그랬는데 평가해버리면 사후적이잖아요. 분석으로 바꿨어 지금. 규제 영향 분석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치? 기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그때 사회의 편익과 비용을 점검하겠다는 거죠. 그럼 뭐가 틀렸다? 완화가 틀렸어요. 완화할 때가 아니라 신설 강화 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때 하는 거지 완화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고요. 그다음에 이 규제 영향 분석은 행정부가 만든 법령에만 들어가요. 행정부도 우리가 법률안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입법부엔 들어가지 않아요. 입법부가 만든 법에는 이런 규제 영향 분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고. 여기 있죠. 120번인가요? 120번이지. 그래서 규제 영향 분석은 정부가 제안한 입법에만 들어가는 거지 의회 의원들이 제안한 입법에는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대통령제는 법률안은 누가만 제안해야 돼? 의회만 제안하고 그렇지. 그 행정부는 못하는데 우리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을 정부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원도 제출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규제 영향 분석은 only 정부가 입법할 때만 의원 입법은 안 들어갑니다. 자, 21번입니다.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우리는 조직이 제일 중요한데 원래 규제개혁 업무는 국무총리 업무예요. 왜? 각 부처청이 규제할 거니까 그 위에 상급기관인 국무총리가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해요. 근데 규제개혁 업무는 국무총리 소관 업무지만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에 힘을 실어준 거죠. 그리고 위원장이 국무총리고 국무총리는 규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위원장이 더 있어요. 민간위원회.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뭐다? 대통령 소속이다.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게 특징적입니다. 위원장이 2명이라는 것. 그래서 위원장이 2명인 게 행정규제기본법에 있는 규제개혁위원회하고 정부업무평가법에 있는 평가위원회, 그 위원회가 위원장이 2명인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그건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규제 업무는 누구 사무다? 국무총리 사무다. 근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이다. 대통령 소속이고 중앙행정기관은 아닙니다. 중앙행정기관은 방금공원 개국만 들어가요. 규제개혁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은 맞지만 그 업무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주는 이런 업무가 아니라 행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니까 이건 틀렸죠. 틀렸습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규제개혁사무는 국무총리 사무예요. 그 다음에 정부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야. 둘의 공통점 위원장이 2명이라는 거야. 2명. 한 명은 국무총리고 한 명은 전문가고요. 2명 있다는 것. 여기까지가 이제 규제가 끝났습니다. 규제 문제 되게 많습니다. 법령까지 나오니까 꼼꼼하게 좀 봐두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